안녕하십니까, 김동길입니다. 요새는 우리 사회에 문제로 등장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너무 거창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. 요새 조국, 조국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입니까? 그러나 조국하고 관련된 어떤 인간들의 한 짓은 조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을 망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. 다시 말하면 나라에 유익하지 않고 해로운 짓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이름을 그렇게 거창하게 들고 다니니까 조국이 뭐예요, 조국. 조국을 위하여 그러면 다 감동해야 되는데 요새 한국은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어떤 남자의 부인은 되게 조용해요. 요새 남편을 두둔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 엄마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두둔하는데 이것도 꼴불견이거든요. 그 아들을 높이는데 어떤 식으로 높이는가 하니 그렇게 말하는 그 아들의 어머니는 성모 마리아예요. 마리아. 자기는 마리아가 되고 마리아가 됨으로써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희생을 겪었다. 논리가 그렇게 전개되는데 이거 참고 볼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. 무슨 신앙상의 깊은 문제가 아니에요. 왜 저마다 말이에요. 자기가 예수의 어머니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고 등장하는가 말이에요. 전혀 상관없어요. 예수의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. 그런데 아들의 잘못을 마치 예수가 박해를 받은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희생을 당했다. 그러면 전부 높여주는 거예요. 왜 그렇게 교만하게 됐어요? 한국 어머니들이. 옛날에도요, 현모 양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. 어머니는 어진 어머니야지 어디 가서 아들 자랑하는 어머니는 훌륭한 어머니가 아닙니다. 그리고 부인 노릇, 한 남성의 아들, 한 가정을 다스리는 부인으로서는 해야 할 일이 뚜렷한데 왜 우리 사회에서 오늘 그런 어머니는 별로 없고 현목은 양척은 그런 인물은 별로 없고 전부 다 주잘난 맛에 살아요. 아니, 자기 아들이 희생을 당했으면 전 국민이 오늘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큰 존경을 받고 예배의 대상이 될 텐데 왜 자기들이 나서서 까부나 말이에요. 마치 무슨 자기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. 근데 그건 배후에요. 잘못된 생각이 들어있습니다. 잘못된 생각이 뭔지 아세요? 자기가 은근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고 싶은 거예요. 그건 아주 발표된 건 아니지만 그 내용에 그런 뜻이 분명합니다.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되고 싶은 거예요. 그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확실합니다. 한 시대를 살면서 예수의 어머니로 산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? 성모 마리아가 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? 그런데 그저 보통 어머니들이 자기 아들을 내세웁니다. 요새는 남녀가 동등해서 그런지 그 와이프는 아내는 나서서 까부는 여자들이 별로 없어요. 어머니들이 그렇게 나서서 말이야. 자기 아들이 이런 사람이다. 자기 아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. 이거 왜 그러죠? 그래서 그 신드롬이 뭔가 하니 스스로 성모 마리아가 되기를 바라는 한국의 어머니들이 너무 많다. 성모 마리아는 한 분이면 족합니다. 저 집 어머니도 성모 마리아, 요 집 어머니도 성모 마리아. 그런 세상에 오지 않아요. 올 리가 없는 거죠. 그런 세상에. 근데 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나고 말이에요. 그래서 아주 성모 마리아가 그 자리가 굉장히 쉬운 자리가 됐습니다.
다 누구나 그건 될 수가 있다. 누구나가 뭐예요? 그게 얼마나 조작적이고 말이야. 괘씸한 겁니까? 이 시대를 보면서요. 참 같지도 않은 친구들. 또 특별히 이름이 뭐 거창해서 말이야. 조국. 이런 인간들이 등장해가지고 국민에게 조국을 미워하게 만들어요. 어느 조국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아니 웬 조국이 그렇게 한심한 조국이 어디 있냐. 자기 딸이나 주장하지 무슨 큰 일을 위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사는 아버지 어머니입니까?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좀 더 불법을 해서라도 좋은 자리를 주고 이권을 주려고 되먹지 않은 부모들이 노력하다가 걸린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. 근데 왜들 그렇게 건방지게 굴어요? 요새 말이야.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열리는가 그러면요. 문이 열려가지고 지금 아주 피해가 많아요. 그 왜 그러냐 그러면 마치 예수가 보통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. 예수가 또 거룩한 존재다. 그렇더라도 자기들하고 가까운 존재인 줄 아는 것 같아. 그러니까 특별히 아들이 무슨 고생을 한다 그러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꼭 예수에 비해요.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우리 아들이 저렇게 고생을 합니다. 천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이는요. 억겁의 세월 중에 한 번뿐입니다.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그 왜 주제넘기들 말이야. 자기가 성모 마리아가 되기 위해서 아들의 희생양으로 삼고 말이야. 그런 역사의 사건은 생기지 않습니다. 근데 왜 주제넘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? 이름을 잘못 가지고 나와서 뭐 조국, 그 조국이라는 이름도요. 사실은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데 그 한심한 친구들이 이름이 조국이 돼가지고요. 아이고 우리가 피해가 많습니다 지금. 피해를 어지간히 받는 거예요. 우리는 조국 그러면 마음이 뛰어야 되는데 그 조국이 무슨 그렇게 뭐 딸 때문에 부정하고 뭐 자기는 잘난 척하고 보통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고 뭐 지지자가 많고 그 지지자가 뭘로 생긴 지지자입니까? 상식 없는 사람들 뭐 몇만 명 있다. 암만이고 있어 보세요. 구실 하나. 그거는 잘못된 인간을 지지하는 것은 죄악입니다. 잘못된 인간을 반대하고 나설 용기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지하지는 않아야죠. 지지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. 국민을 속이는 것은 그 해가 엄청납니다.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하는가? 될 수 있는 대로 상식에 또는 양심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 순수하게 생각하고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내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
안녕하십니까, 김동길입니다. 사실 언론 개혁이 문제가 되는데 필요한 거죠. 왜 그런가 하니 언론이라는 이름의 보도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 많으니까. 근데 무책임하게 어떤 사태를 놓고 자기 나름대로 풀이를 한 것이 그 장본인에게는 매우 해로운 일이 돼서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. 그러나 언론을 놓고 뭐 진보냐 보수냐를 따지는 것은 건강한 건 아닙니다. 그 왜 그런가 하니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는 것이 어느 것이 사실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어떤 각도로 보느냐, 그건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괜히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자세다, 잘못된 거다, 그렇게 되면 더 일이 복잡해집니다. 신문에도 잘 나가는 신문은 보수 뭐 이렇게 돌려놓아야 돼요. 그러면 그 누가 그런 걸 원하느냐? 잘 안 나가는 언론이 잘 나가는 언론에 대한 보복이 그밖에 없어요. 그저 왜 보수로 나가는데 저렇게 보는 사람이 많으냐? 뭐 신문도 대개 가정에서 틀림없이 보는 신문이 한두 가지 다 있어요.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은 보수적인 신문이다. 그러면 국민 전체의 흐름이 보수적으로 나가는 건데 그걸 왜 문제 삼는가? 또 역사가 오래돼서 생활 정보도 그렇지만 그 신문을 보면은 대개 사태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어지간히 정확하게 알 수 있다. 그러면 알려고 하는 건 다 마땅한 노력 아니겠습니까? 근데 잘못됐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그 잘하는 일은 아니죠. 그런데 왜 이 언론 개혁을 운운하는가 하니 언론이 조작적으로 무슨 사실을 보도했기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다. 그런 그 피해의 보상금이 적으니까 앞으로는 몇 배 받아내는 그런 걸로 하자. 거기에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. 그건 지금처럼 두고라도 다 사실대로. 그게 뭐 모든 그 인문과학의 기본적 자세 아닙니까? 다 사실대로. 역사 공부도 사실대로. 그러면 되는 거지. 이게 편견이 들어있다.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편견은 없습니까?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일반 국민의 자유로운 판단을 기초로 해야지 무엇은 틀렸다, 무엇은 잘못된 거다,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대하면요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간단한 예로 뭐 언론도 개혁이 필요하다. 그냥 무책임하게 쓰면요 벌을 받아야지만은 그 벌금의 액수를 높인다고 그래서 그 버릇이 없어지지 않습니다. 그거는 일반 국민의 상식의 수준에 따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떤 국민은 그런 거짓말은 안 돼. 그런 계층이 두툼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은 언론의 허위 보도라는 게 존재하기 어렵습니다. 그런데 전부 다 흥미본의로 과장해서 쓰면 그걸 좋아하고 그걸 사실로 믿는 그런 사회 상태에서는 역시 뭐 언론의 뭐 개혁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말이 나오겠죠. 왜? 사실상 피해자가 없는 건 아니니까. 언론의 피해가 뭐인가? 그러면 보도를 과장해서 했기 때문에 그 당하는 사람의 괴로움을 겪었다. 뿐만 아니라 하던 일이 안 된다. 그러면 언론을 맡은 사람이 아주 선동적으로 그런 기사를 싣고 내용을 확인했나요? 그러면 확인할 틈이 어디 있어요? 우선 내고 보는 거지. 그건 야만인이죠. 무슨 사실 하나가 한 인간이나 한 단체에 대한
비판이라고 할 때 그거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해보고 또 검토해보고 그걸 뭐 신문이나 언론에 내야지. 대강 흥미본위로 냈다. 그건 사실 아니더라. 그러면 어떡할 거야? 그러면 이제 뭐 벌금 액수를 높이겠다.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. 어떤 언론이 허위 사실을 보도했으면은 그걸 끝내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 언론이 뭐 출판, 방송 이런 것에 권리를 다 박탈당해야 됩니다. 그래야 되는 거지. 무슨 뭐 처벌을 더 엄하게 하자. 그런 거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. 그런데 우리처럼 그래도 짧은 시간 내에 근대화를 실현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. 그 한국의 언론에 지내온 길이 험악했지만 그 일제 때부터 그 어려운 걸 싸워서 이기는 습성이 한국 언론에 있어요. 그거는 뭐 선기전이 마라톤에서 1등 했을 때 그 일장기를 치워버렸다. 그렇게 간단한 일 같지만은 일장기를 달고 싶지 않은 것이 민족의 마음인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? 일본 사람 밑에서 했으니까 일장기를 더 잘 보이게 하자. 큰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양심은 살아있습니다. 그 양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러나 어떤 개인도 어떤 단체도 거짓말을 해서 이웃을 괴롭힐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. 그러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뭐 언론을 개혁하자 하는 것이 또 그 주장하는 놈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그런 주장을 하겠지만 그게 무슨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그래서 뭐 진보는 좀 더 보수적으로 나가고 보수는 좀 더 진보적이 돼야 된다. 그런 것도 아닙니다. 이 문제는요. 언론에 관한 건 사실인가 사실 아닌가. 그게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. 그러니까 반드시 사실만을 사실로 취급하는 거. 그것도 언론의 사명이에요. 근데 그 평가하는 거에 지나친 비중을 주면요. 아주 잘못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도 한국이 언론의 시련을 많이 겪으면서 일제히 아주 살았으니까. 손기정 선수가 한국 선수인데 일장기를 가슴에 달았으니까 그걸 지워버리자. 그거는 애국적 행위지. 일본 사람이 볼 때는 감정 날지 모르지만 그건 잘한 일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런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언론이야말로 양심이 살아있어야 한다. 그러니까 뭐 언론 법을 엄하게 만들어서 거짓말해서 유포시키는 거는 그거는 뭐 면제가 아니라 감옥에 가야죠. 왜? 사실 아닌 걸 보도해서 사실 아닌 줄 알면서도 보도를 해서 한 사람이고 몇 사람이고 어느 단체건 못 살게 만들었으면요.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되는 거죠. 왜? 잘못했으니까. 양심의 가책을 받을 그런 짓을 했으니까.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대해야 될 겁니다. 언론의 개혁이 그렇게 무슨 로맨틱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. 연조가 가서 차차차차 언론에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없다. 그 대신에 언론에 거짓을 말하면 그걸로 끝난다. 그래서 사실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는 게 중요하고 소위 언론의 개혁이라는 건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얘기를 퍼뜨리는 거 그거는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. 오늘 내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